모텔 물건을 보다 보니까 공구상 주택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모텔인데 주용도가 집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 과연 주택일까요?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액숙박업 세미나에서 질문을 하시는 걸 몇 가지 뽑아서 여러분들이랑 그 질문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숙박 창업이라든지 모텔 창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정보를 얻을 곳이 없고, 그리고 정보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텔과 다가구는 개인이랑 법인 중 어느 것으로 취득을 해야 되나요? 모텔은 나중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개인 소득세보다 법인 소득세가 훨씬 낮기 때문에 매수하는 시점에서 상업용 부동산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혜택이 취득하는 시점에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운영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소득세 부분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모텔은 법인으로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개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는 주택이죠. 주택은 개인으로 샀을 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가 달라져요. 그러나 법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가구의 금액대에 따라서 1%에서 3%의 취득세만 부과가 되는데, 법인으로 살 경우에는 무조건 12%인 거죠. 만약에 주택이 한 개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주택을 다가구로 사시고, 이게 비규제 지역이라면 취득세 중과 없이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미 주택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주택을 다가구로 사실 때에는 비규제 지역에 산다고 했을 때 8%의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인 12%보단 작죠. 그러나 두 개 중에서 한 개라도 처분을 할 수 있다면 처분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개인으로 취득세 중과 없이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텔은 뭐 때문에 법인으로 사라 그랬죠? 소득세요. 법인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소득세 때문에 모텔은 법인으로 사라고 했고, 다가구는 뭐 때문에 개인으로 사라 그랬죠? 취득세. 네, 맞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다가구는 개인으로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소득세 구간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일반적인 개인 같은 경우는 과세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법인은요, 법인세라고 나가게 되는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매출에 따라서 2억 이하인 경우 9% 정도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 과세 구간보다는 법인이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텔은 법인, 다가구는 개인으로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다가구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모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모텔이랑 다가구가 있는데요. 물건 종류가 다가구는 뭐죠? 주택입니다. 모텔은 뭐죠? 상업용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생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부동산의 물건 종류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다가구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모텔 물건을 보다 보니까 공구상 주택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개인으로 취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모텔의 건축물 대장을 떼면 주 용도와 용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간혹 가다가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대로 된 모텔이라면 건축물 대장을 뗐을 때 뭐라고 있어야 될까요? 여관, 숙박업소, 내지는 관광 숙박업인 경우에 호텔, 호스텔이라고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 모텔인데 주용도 용도에 집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건 무슨 일이냐면,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살고 있는 집의 일부분을 여관이나 여인숙처럼 빌려주기도 하고 살림집으로 쓰기도 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서 영업을 하고 계신 건물 중에서 건축물 대장을 떼면 주택으로 나와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택으로 되어져 있는 경우에 과연 주택일까요?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걸까요?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업신고증이라는 게 있으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상 옛날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되어 있는 주 용도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모텔 또는 숙박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영업신고증, 사업자 등록이 발급돼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안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용도가 뭐라 그랬죠? 집이라 그랬죠? 그럼 주택수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임차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임대인이 전입을 했고 실제로 살림집처럼 쓰고 있었던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을 받아서 주택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에서 분리합니다. 모텔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숙박업 사업자가 갖고 운영하는 거라서 대출 시의 시설비, 즉 수리비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이 모텔, 이 집을 담보로 받는 담보대출에서도 되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80% 대출 나올 게 60%밖에 안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대출을 안 해준다든지, 약간 페널티 느낌으로 대출에서도 불리하고 주택수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모텔인데 집으로 주용도가 허가가 난 경우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이 물건이 마음에 드는데 주용도가 주택이 있어요. 그럼 주택을 없애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집이 모텔 숙박업소로 사용된 경우는 언제라 그랬냐면 옛날이라 그랬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옛날에는 이런 정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나 봐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지금 현재 집이 있고 이 집이 숙박업이 가능한 신고증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현재는 주거지역에 일반 숙박업과 관련된 영업신고증이랑 사업자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지역에 있는 집을 숙박업소로 쓰고 있었던 주용도가 집인 경우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모텔인데 주용도가 집이에요. 그런데 상업지역에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용도 변경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상업지역에서는 일반 숙박업 허가가 나오긴 하니까. 그 대신 또 여기에 맞는 전기 소방 공사를 해야 하고 교육환경 정화구역인지도 봐야 하고 다양한 요건들을 보긴 봐야 되지만 주거지역은 완전 불가능이지만 상업지역은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물건이 그럼 안 좋은 물건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물건이 그래서 좀 저렴할 수는 있고 영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물건을 만났다. 근데 이 물건이 상당히 괜찮더라 하면 저는 도전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대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모텔을 살 때 아무래도 공사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사비 대출도 혹시 따로 나오나요? 공사비 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텔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이 나오겠죠? 그리고 공사비에 대한 대출이 있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설비, 시설 자금이라고 해요, 보통. 이 공사비를 시설 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담보 대출과 시설비 자금 대출 두 개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단 여기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담보 대출과 시설비 자금 대출이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이거 은행마다 많이 다릅니다. 25억짜리 물건을 만약에 사요. 그런데 담보 대출로는 80%까지 대출이 나오고 그러면 얼마가 대출 나오냐? 20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대출로는 5억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담보 대출과 시설비 자금 대출을 더한 금액이 매매 금액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25억짜리에서 담보 대출을 받고 시설 자금, 공사비 대출을 받아도 이 전체 매매 가격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이해 잘 하실 수 있게 예를 들어볼게요. 50억짜리를 산다 라고 하면 담보 대출에서는 40억이 대출이 나오고 공사비에서는 10억까지 나올 수는 있겠죠. 그 대신에 이걸 두 개 합한 게 50억을 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50억을 넘게 대출을 받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는 대출이 없는 아파트가 있어. 요 공동담보 물건을 이렇게 넣게 되면 방금 전에 10억까지밖에 안 됐던 게 이렇게 추가로 뭐 한 15억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는 마법이 생깁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텔 대출은 담보 대출과 시설비 자금 대출로 나뉘어지고 비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측정이 되나 둘 다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총 매매 금액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이렇게 대출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경매로도 모텔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매로도 공사비 대출이 또 나오는 거예요? 경매는 좀 다릅니다. 모텔 경매 같은 경우는 최대 장점과 최대의 단점이 있어요. 극단적이죠? 장점은 낙찰가의 90%까지 대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가보다 저렴하게 얼마큼 샀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반값 이하에 사셨다면 90% 이상 대출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20억짜리 모텔을 계속 유찰돼서 10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90% 대출을 받으면 9억을 대출받고 내 돈 1억으로 사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짜리를? 20억짜리를. 엄청난 장점이죠. 그럼 여기 최대 단점을 또 얘기해 볼게요. 최대 단점은 시설 자금 대출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사비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공사비가 있는 분들이 입찰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공사가 필요 없는 물건을 입찰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아쉽긴 하지만 운영이 가능하다면 운영을 해서 당장 1년 동안은 운영을 하고 1년 뒤쯤에 매출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운전자금이라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매출이 있고 잘 영업을 해서 운영을 하셨다면 운영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을 대출로 이렇게 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들고 있던지 공사비 대출이 필요 없는 물건을 하던지 아니면 당장 아쉬운 대로 1년 운영해서 1년 뒤에 그 매출을 근거로 운전자금 대출을 받던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텔이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중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취득세가 중과 안 되게끔 우리가 할 수 있게 됐어요. 25년 2월부터 법이 변경됐는데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건물의 물건 종류를 판단한다라고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계약하는 시점에 주택이었죠? 그럼 잔금 칠 때는 근생 건물로 용도를 변경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25년 2월 전에는 계약 시점이 아니라 잔금일 기준으로 건물의 물건 종류를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의 기점으로 건물의 물건 종류를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계약하는 시점에 주택이었으면 원래 소유하고 있던 매도자는 비과세 혜택을 보고 주택으로 넘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잔금 전에 용도를 변경해서 상업용 건물인 근생 건물로 바꾸게 되면 취득하는 사람, 매수자는 주택으로 취득을 안 하게 되죠. 모텔 중에 용도가 주택인 경우 우리가 취득세 중과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계약할 때 주택 상태였고 잔금 전까지 근생 건물로 바꿔버리면 매도자는 비과세 혜택 보고 주택으로서의 베네핏을 받고 우리가 사는 매수자는 근생으로 바꿨잖아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그냥 근생 건물로 사기 때문에 법인으로 사도 문제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근데 아까 모텔은 법인으로 무조건 사야 된다 했잖아요. 법인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법인으로 사든 개인으로 사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5년 2월부터 계약일 기준으로 물건 종류를 판단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근생 건물은 일반 주거지역의 상업지역이나 다 상관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물건 종류에 웬만하면 다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동안 주택 상태로 되어 있던 건물을 매수하는데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니까 좀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 영업신고증이 있으면 모텔을 운영